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만에 특검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네, 김 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이 김 지사의 주장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정태원 변호사,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잠시 전 9시 30분입니다. 정확히는 한 9시 25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김경수 지사가 특검에 다시 한번 소환의 조사 출석을 했습니다. 김 지사 측 특검과 재소환 일정을 이제 조정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아침에 출석을 했는데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네. 포토라인에 다시 섰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시죠.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마는 충실히 조사에 협조하고 당당히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루속히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을 벗어난 조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충실히 조사에 협조한 만큼 하루속히 경남도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특검에도 정치 특검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돼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캠프에도 전문가들이 많았는데 캠프도 전문가들이 많았는데 굳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김 지사 오늘 재소환됐는데 출석에 앞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소환 때 좀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네. 뭐 지지자들 연호를 하고 또 뭐 노란색 바람개비도 돌리고 지난번엔 장미꽃 던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오늘 재소환 분위기? 오늘 아마 지금 뒤에 부분이 중요한데요. 앞에 멘트했던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는 거는 기존에 나온 얘기인데 뒤에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경남 도정 얘기하고 이 조사를 정치 특검이 아니라 진실 특검을 해달라는 얘기가요.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은 좀 돌려서 말을 한 건데 이걸 왜 두 번이나 소환하냐, 한 번 조사에 끝내지. 나 지금 도지사 일로 굉장히 바쁜데 재소환하는 거에 대한 약간 간접적인 불만을 표시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핵심 쟁점, 그러니까 아마 이제 첫 소환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조사를 오래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제시하고 이게 맞냐 틀리냐, 뭐 만약에 묵비권 행사한다 그러면 넘어가면 되는데 자꾸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에 대한 우회적으로 아마 오늘 조사 빨리 끝내고 나는 앞으로 이 도지사 일에 전망하겠다. 특검은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빨리 조사를 끝내라. 네. 이런 어떤 좀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정 변호사님. 예. 특검 측에서 지난번 조사를 위해서 100쪽 정도의 이제 질문 사항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그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경공모 또 드루킹과의 이제 공모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고 더더군다나 6.13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것도 다 부인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드루킹이나 그쪽에서는 그런 게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지난번 1차 조사 때는 뭐 김경수 지사가 강력히 부인하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못한 걸로 보이고 전체적인 의혹 전반에 관한 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이번에는 아마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특검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하면서 또는 필요하면 대지사와 통화하면서 김경수 지사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사실 조사로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 특검도 사실 좀 상황이 좀 달라졌던 게 처음에는 하루 만에 다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부른 거거든요. 글쎄요, 간단한 사건 같으면 하루 만에 끝낼 수가 있는데 이 사건은 간단치가 않거든요. 보시기에 하루에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하고 그러면 뭐 몇 시간 만에도 끝날 수가 있죠. 근데 김경수는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인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 특검이 그 의혹에 관해서 하나하나 이제 뭐 추궁해가고 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끝나기는 어렵고요. 특히 이제 18시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조서 검토 시간에 서너 시간 또 있으니까 실제 조사는 14시간 정도인데 그렇죠. 또 식사도 해야 되거든요. 휴식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특검이 원하는데 충분히 다 조사를 못했을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못 물어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사실 검찰에서 한 10몇 시간을 고생했잖아요.
18시간을 그래서 이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오라 그러면 심적 부담도 굉장히 크죠. 도정의 영향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 그래서 혹시 뭐 그때 이 특검이 가지고 있으면서 내놓지 않은 증거가 있었는지 그런 불안감도 생기는 것이고 또 지난번에 내가 생각할 때는 저쪽에 증거가 별로 없는 걸로 보여서 내가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대했는데 왜 또 불안하는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일단 제 소환에 김사가 응했습니다. 유명 정치인을 3일 만에 특검에 다시 부른다. 글쎄요, 이건 뭐 흔치 않은 이례적인가요? 일입니다. 예, 흔치 그렇게 않은 이례적입니다. 일입니까?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대부분 조사를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낸다는 얘기는 그동안 준비를 잘 한다는 얘기거든요.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증거를 잘 정리해서 물어볼 사항을 미리 다 정하고 시간까지 체크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이번에 사실은 증거들이 보면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끄는 건데 지금 뭐 드루킹의 진술 지난번에 옥중 편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보면은 옥중 서신이라 하기에는 좀 전문가의 냄새가 나요. 어떤 변호사가 관여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 드루킹의 뭐 일당이라면 그렇지만 그 경공모 회원들도 보면 드루킹의 진술을 거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당시에 작성해놓은 문건들도 보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작성한 문서고요. 돈이 오갔다는 내용들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대화에 있는 내용이에요. 김경수 지사하고 나눈 대화가 아니고. 그리고 뭐 USB에 그 시그널이라든지 텔레그램의 어떤 대화 내용도 캡처한 것도 보면 예. 그 당시에 시연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인지 예.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 당시 시연을 할 때 참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진술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결정적인 증거는 검찰이 제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직 저는 못하고 있다고 보고요. 오늘 이 강력한 증거가 제시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사를 40일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처음 수사에 승부를 내야 됩니다. 예. 지난번 소환 때. 뭐 어쨌든 한 번에 끝내려고 처음 했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를 뭐 나중에 2차 소환까지 제시해서 아껴뒀다가 제시하는 지금 쟁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시연할 때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그 댓글 조작할 때 지시하거나 아니면 보고를 받았느냐. 그다음에 뭐 지금 공직선거법은 아주 핵심적인 쟁점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당시에 시연할 때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 그리고 허락했느냐. 그다음에 댓글을 조작할 때 지시하고 아니면 그에 대해서 보고를 받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라고 어떤 업무 지시를 내렸냐 여부인데 예. 쟁점은 사실 간단한 사건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뭐 2번까지 소환할 필요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2차 소환까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처음에 제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승부를 걸지 이거를 아껴뒀다가 나중에 제시하거나 일반 수사면 그럴 수 있어요. 특검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예. 앞으로 만약에 추가적인 수사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아껴두고 이제 와서 제시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제까지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이제 킹크랩의 시연 여부를 가장 초점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부대님께 말씀하셨지만은 글쎄요 어떤 증거 정황을 정확히 갖고 있는지 특검이 근데 말씀하신 건 결정적 증거가 없는 것 같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결정적 증거는 뭘까요, 과연?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 댓글 조작을 공모했느냐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공모를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댓글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위 킹크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김경수 지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킹크랩을 시연 이렇게 하는 것을 김경수 지사가 봤다. 그리고 지금 옥중 편의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라 했다. 뭐 그런 것이 증거가 나오면 확실하겠죠. 근데 그걸 입증할 증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 안 나왔지만 예를 들어 누가 진술이 아닌 거기에 다른 게 뭐가 있어야 경공모 회원들이 그 당시에는 의원이죠, 그죠? 김 의원이 있는 데서 우리가 돌렸다고 뭐 동영상을 찍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예. 그런 게 있다면 기왕에 나왔겠지만 아직은 그런 건 안 나온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킹크랩 직접 구축한 그 실무 책임자를 소환해가지고 그 시연 당시 이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것도 오늘 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필요하면 드루킹도 소환해서 다시 대질 조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결국 서로 주장이 팽팽해 좀 갈라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엔 뭐 누구 말을 믿느냐는 뭐 그렇게 돼버린 셈인데 한쪽 말만 선뜻 믿을 수는 없고 결국에 합리적으로 일반적인 객관적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누구 말이 옳으냐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보면은 드루킹 쪽과 김경수 지사 쪽이 그 함께 움직인 시간은 사실 2008년 올해 2월 이전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2008년 2월 달에 들어오면 김경수 지사가 이 사람들과의 텔레그램 비밀 대화를 끊어버린 사실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럼 2018년 그때부터는 이미 이제 그 오사카 총영사직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다고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드루킹 쪽에서 김 지사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진술도 과연 이게 진실일 것인가 하는 또 그런 의문점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선뜻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소위 인사청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 그건 없었다고 하지만 만약에 인사청탁이 있었고 그거에 관해서 검토한 것이 있다면 인사청탁이라는 거는 이 댓글 조작과 동전의 앞뒤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뭔가 공헌한 바가 있어야, 기여한 바가 있어야 인사를 챙겨줄 거 아닙니까? 그 실제로 인사를 챙겨주고자 한 바가 있었다고 한다면, 단순히 그냥 지지자로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뭔가 이런 댓글 조작이라든지 그런 거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마 김 지사에 대한 조사를 하고 아마 거기 또 직접 도모 변호사를 면접을 했다는 청와대 백원호 민정비서관이나 또는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를 소개를 했다는 총입의 비서관에 대한 조사까지 하면은 전체적인 윤곽이 완전히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송인배 비서관, 백원호 비서관에 네네. 대한 소환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쟁점이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두 분은 사실 인사청탁과 해서 면접을 받는지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특검에 조사하는 내용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겁니다. 대선이 아니거든요. 지방선거, 근데 실제로 드루킹은 3, 4월에 체포되고 구속되면서 지방선거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특검이 조사하는 지방선거를 도와주면 어떤 직을 준다는 거에는 실제로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 김경수 지사에게 그렇죠. 소개를 해준 게 또 송인배 비서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대선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난 대선 때 뭐 댓글을 해주면 일을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이후에 지금 뭐 송인배 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백원호 비서관을 만나서 했다는 얘기는 사실 지금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에요. 예. 지금 특검 대상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선거를 도와주면 어떤 직을 주겠다고 한 건데 지방선거는 실제로 관여를 못했습니다. 드루킹이. 예. 어찌 보면 소환 필요가 없는 분들이죠. 예. 지금 이 특검 수사와는 저는 특별히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김 지사가 출석을 하면서 본질 벗어난 조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이게 네네. 어떤 정치적 그런 수사를 하고 의미 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예.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송현백 비서관이나 백원호 비서관 같은 경우는 대선 이후에 뭔가 이제 기여를 해서 도와주겠다 뭐 이러면서 인사청탁 관련됐던 분들이 뭐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면접도 받던 분들인데 예. 현재 특검은 분명하게 지방선거를 도와주면 뭐 어때 인사를 하겠다 이 부분이거든요. 대선에 대한 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두 분은 이제 조사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죠. 이미 드루킹은 지방선거 관여한 바도 없고요. 예.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사청탁을 하고 만났다, 면접을 봤다 그러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분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관계 없는 분들이죠. 그럼 수사의 초점은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간의 관계 뭐 공모 이런 여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니 여기에 네.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질 신문에 대한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이 가능성 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사실 이제 우리 수사할 때 양쪽의 주장이 다르면 같이 앉혀놓고 이제 대질을 하거든요. 예. 근데 대질을 한다고 그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대질은 어떤 게 나올 수가 있는가 하면 예. 한 사람만 상대로 조사를 했을 때 미처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튀어나올 수는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얘기를 하게 두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그 어떤 포인트들이 나올 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추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는 거죠. 예. 같이 대질한다 했고 진술을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대질 신문할 때도 변호인 옆에 조력을 물론이죠. 해줬으니까. 물론이죠. 예, 예. 그렇게 하고 있군요. 김경수 지사는 대질 신문도 기꺼이 응하겠다 했는데 네네. 드루킹은 좀 꺼려하고 있다 이런 네네. 뭐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좀 많이 반대 사실이라면. 상황이죠. 예. 보통은 뭐 검찰 측에서 협조하는 증인들이 대질하자 이렇게 나오고 뭐 조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이 대질 꺼린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히려 지금 그만큼 오히려 자신이 있다는 얘기고요. 드루킹이 저는 이 진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지금 도모 변호사는 뭐 영장 기각됐습니다만 예.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윤모 변호사. 이분이 사실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했었고요. 다음에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뭐 아리랑 TV 비상임 이사로 예, 예. 나왔다는데 이분이 사실은 압수수색도 받았습니다. 사무실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 드루킹이 구속된 지금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서 변호인을 맡았었어요. 그렇다가 나중에 사임했는데요. 이번에 또 드루킹이 부인 폭행 관련돼서 또 변호인을 맡고 있습니다. 예, 예. 어찌 보면 피의자 비슷한 입장이면서 드루킹을 변호하는 입장을 맡고 있어요. 이분이 이 드루킹과 그 주변 회원들의 어떤 진술이라든지 이거를 거의 이제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제가 보기엔 아마 김경수 지사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맞닥뜨린다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얘기하는 걸 좀 꺼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윤모 변호사가 이 사건의 오히려 핵심일 수 있다. 그래서 예. 이분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저는 오히려 약간 의문입니다. 이분이 그렇습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도모 변호사는 사실은 그냥 관여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뭐 변호하거나 아니면 이분들 하지는 않았거든요. 인사청탁 대상이었지. 근데 윤모 변호사도 인사 그 관여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행정관으로 언급도 됐었고. 근데 변호인도 맡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왜 특검이 조사를 안 하는지 저는 되게 지금 의문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윤모 변호사에 대한 소환이나 이런 조사는 왜 글쎄요,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윤모 걸까요? 변호사가 지금 피의자 입건은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지금 지금 현 변호사의 말씀대로 조사의 필요성은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또 조사받는 사람이 변호인이거든요. 근데 변호인을 상대로 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 이 조사받는 사람의 그 방어권이 침해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사하는 게 간단치는 않은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실제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윤 변호사를 상대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근데 때로는 그러면 당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피의자들에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느냐 하는 거, 그런 건 사실 물어보면 곤란하거든요.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적인 지위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예, 그 도모 변호사는 또 다시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네네. 이번에도 기각 사유 보니까 조금 그 검찰 특검의 어떤 네네. 영장 청구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네네. 좀 지적을 했다는 기각 사유를 보니까 네네. 맞습니까? 예. 지난번에는 이제 영장 청구 사유와 정치자금법,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 관련된 것과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그러니까 자기 증거인멸은 아니고 이제 시켰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는 아마 이제 이제 업무방해의 공모관계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증거인멸도 같이 했는데요. 지난번에는 아마 긴급 체포 사유가 아니다. 긴급하지 않았다라고 본 그렇습니다. 예, 거였고요. 예, 예. 그다음에 범죄 혐의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정치자금법 혐의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법리적 다툼이 이제 공모관계, 다툼의 여지가 공모관계 있다. 부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그리고 도모 변호사는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 드루킹과 어떤 이 댓글 조작을 공모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어떤 인사 부분이었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봅니다. 오늘 2차 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구속영장에 대한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뭐 증거가 있으면 영장 청구를 하겠죠. 증거가 있음에도 영장 청구를 안 한 일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수사 과정에서 노회찬 의원한테 불똥이 되어서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런 또 불행한 일도 생겼고, 그리고 또 이 수사의 본류가 댓글 조작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 처벌을 하는 것이니까, 만약 김경수 지사가 이런 댓글 조작에 직접 관여를 하고 형사상 공모한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증거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송인배 비서관이나 백원호 비서관의 예. 조사의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송인배 비서관 같은 경우는 소개를 해줬고 경공모 회원들 한 4차례 정도 만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송인배 비서관의 소개를 해줄 때 그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댓글 조작하는 사람들로 알았는지, 아니면 단순한 많은 지지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지자들로 알았는지에 관해서 송 비서관이 해명을 해줘야 되죠. 또 백 비서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기여한 바가 없는데 뭔가 인사를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모 변호사를 왜 만났는지 거기에 관해서 뭔가 좀 진술해 줄 필요가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 김경수 지사가 억울하다고 하면 그 억울함을 소명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무슨 예. 그 두 비서관이 무슨 범죄 혐의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백원호 비서관과 송비 비서관까지 조사하게 되면 사실상 그 특검이 조사할 건 거의 다 하지 않았나 싶고요. 드루킹 쪽은 다 조사를 했고, 그 USB를 통해 가지고 텔레그램이니 시니그램에 나와 있는 그런 거 다 확보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볼 걸로 보이고요. 아직은 증거가 있다 없다, 입증할 증거가 유력하다고 얘기하기는 예. 좀 어려운 상태인 걸로 보입니다. 저 한마디 좀. 네, 말씀하시죠. 예. 영장을 청구할 때는 3가지 정도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범죄 혐의에 대한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느냐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느냐를 많이 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도망갈 염려가 있느냐, 3가지를 주로 보는데요. 첫 번째 보면 범죄 혐의, 이제 공직선거법은 큰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공모 여부 문제인데요.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 변호사도 결국은 그런 어떤 공모 혐의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된다는 측면을 예. 갖고요. 이렇게 양쪽의 주장이 첨예할 때는 사실은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영장 청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이라고 내세울 부분이 지금 그 전직 국회의원 시절에 썼던 컴퓨터를 포맷했다. 근데 그건 김경수 지사가 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게 사무처에서 일반적인 절차로 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소식을 좀 보면 특검이 오후 2시에 드루킹을 소환해서 김경수 지사와 대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상입니다만
뭐 대질 가능성이 좀 대질을 해야 될 걸로 높아졌네요. 보입니다. 왜냐하면 양측의 주장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대질을 안 하면 결국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질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질한다고 해가지고 뭐 새로운 수사 결과 나올 걸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예. 어떤 의미라고 봐야 네, 되겠습니까? 뭐 지금 말씀과 마찬가지인데요. 예. 서로 이제 입장과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진술 이외에는, 그러니까 드루킹의 진술 이외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그거를 제시하고 인정할 거냐 말 거냐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설령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정에 가서 증거 능력이 있으면 그냥 유죄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지금 결정적인 증거는 없고 가장 중요한 증거는 드루킹의 진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질을 하는 거거든요. 대질 신문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의 공통된 질문을 가지고 양쪽이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통으로 아닙니다. 보통은 이 사건에서는 드루킹의 진술을 가지고 드루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럼 김경수한테 묻겠죠. 이렇게 드루킹은 이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시연에 대해서 그날 매월 며칠 날 여기 와서 시연한 걸 보여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틀립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당연히 김경수 지사는 아니라고 했겠죠. 예. 근데 그 말을 했다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예. 아무래도 심리적인 뭔가 심리적인 흔들림이 부담이 있을 수 있죠. 있죠. 그러니까 예. 옆에 있으면서 그렇게 물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 드루킹은 맞습니다. 예. 그날 매월 며칠 날 그 자리에 김경수 씨가 있었습니다. 대답을 하는데 김경수 씨는 아닙니다. 예. 뭐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그 근거를 제시하겠죠. 아, 그날 며칠 어떤 차를 타고 왔고 뭐 어떤 옷을 입고 왔고 그다음에 그날 어떤 발언을 했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김 지사는 아니라고 한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물어보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죠. 예. 예. 보통은 이제 한쪽의 진술을 가지고, 그러니까 드루킹의 진술을 다시 묻는 형태로 될 겁니다. 그에 대해서 드루킹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 그에 대해서 다시 묻고. 왜냐하면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팩트가 이게 정리돼 나갑니다. 예. 왜냐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거든요. 야, 누가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느냐 여기에 승부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 또 한 가지 이렇게 둘이 얘기를 시켜보면요. 예. 이게 사람이라는 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표정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예. 이게 뭐 얼굴이 약간 붉어진다든지 땀 흘린다든지 손을 움직이다든지 본인도 모르는 그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수사를 많이 해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 그것도 굉장히 이 관찰을 세밀하게 하죠. 그러면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것이 거짓말일 것 같다 하는 그런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예. 다만 그것을 이제 증거로 할 수는 없지만 이쪽이 좀 거짓말 같다, 이쪽이 진실일 것 같다. 그런 심증 형성에 상당히 도움되는 그런 좋은 점은 있습니다. 자칫 자기 함정에 빠질 수도 있겠네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죠. 그런 경우도 있군요. 자, 영장 청구 여부는 이제 특검이 결정할 문제지만 신병철이 관계는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이제 범죄 혐의에 대한 일단 다툼이 치열하고요. 그다음에 증거 인멸은 아까 이제 국회에서 처리한 것이고 현직 지사가 도망갈 일은 없거든요, 절대로. 제가 소환에 지금 성실하게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장 청구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설령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검 연장은 우리 정 변호사님 어떻게? 결국 특검위원장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비서관의 진술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두 비서관의 진술을 해서 나오는 것이 뭔가 댓글 조작에 의혹이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두 비서관이 사실 그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상당히 일을 한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더 커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도 그런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연장을 더 하는 그런 결론을 낼 수도 있고요. 예. 단지 근데 이제 두 사람 조사해 보니까 이건 전혀 아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지금까지 확실한 증거도 안 나오고 있는데 예. 연장을 한다는 건 의미가 없게 돼. 그야말로 정치적인 특검이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두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아마 그 특검 연장 예, 이제 그 단서가 될 걸로 보이고 특히 또 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영장 청구 여부터 영장 결과 만약에 김경수 지사에서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 그러면 그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기각이 되고 뭐 새로운 것도 안 나오면 뭐 일찍 그 수사를 종결하는 게 맞습니다. 예, 25일이 이제 특검 네. 1차 수사 기간인데 특검에서 이제 연장해 주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결정하게 돼 있는 네네. 것인가요? 예. 일단 특검은 저는 아마 연장을 염두에 안 두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계약 기간도 임대차 계약 기간도 아마 25일 끝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60일 기간인데 40일 동안은 사실은 본류 수사를 못 했습니다. 노회찬 이렇게 되면서요. 그것도 있지만 물론 이제야 수사를 하고 있어서 그동안 수사 내용도 보면 지금까지 뭐 경찰이라든지 언론에 나온 거 크게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 사실은
지금 계속 이제 두 비서관 말씀하시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 두 비서관은 대선과 관련된 분들이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된 안 된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어떤 그 댓글의 공모에는 전혀 관계 없는 분들이에요. 결정적으로 이 특검과 별 관계가 없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뭐 영장 말씀하셨지만 저는 영장이 뭐 청구돼서 기각될 걸로 보기 때문에 특검 연장은 굳이 필요 없다. 그리고 사실은 연장을 염두에 두면요 계속 이 정치적인 공방만 늘어나지 수사의 어떤 결과를 지금까지 안 나온 수사 결과가 20일 뭐 연장한다고 해서 더 나올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승부를 빨리 볼 거면 25일 전에 빨리 끝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